그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. 이거 이제 가장 뻔한 이제 좌극한 우극한 문제죠. 그래서 이거 문제 일단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참고로 물론 이제 시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간단하게 얼른 짝짝짝짝 풀어야 되겠죠.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이쪽이 좌극한이고 이쪽이 우극한 역할이니까 6 마이너스 a는 4 플러스 a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2a로 되고 2가 되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. 근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써드리는 거 알고 있죠. 그리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험 상황에서도 이렇게 얼른 풀고 넘어가는 것도 뭐 나쁜 선택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성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성의 있는 조금 더 서술형 답안처럼 써놓기를 요구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그래야 나중에 이제 다시 좀 체크해봐야 할 때 쉽게 체크돼요. 네, 그냥 대충 써놓으면 솔직히 말하면 대충이죠. 네, 대충 써놓으면 그냥 얼른 계산만 써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체크할 때 뭘 체크해야 되는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즉 실수했어도 실수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네, 이것보다는 자세히 쓰길 바래요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0 fx 이 같은 경우에는 2보다 작은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3x 마이너스 a가 들어가겠죠.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대로 2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6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플러스 0 fx일 때는 2보다 큰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 x가 2 플러스 0 x제곱 플러스 a가 되고 그래서 4 플러스 a 이렇게 되죠. 따라서 6 마이너스 a는 4 플러스 a여서 2는 2a가 돼서 a는 1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내용을 봅시다. 내용 체크를 해보자면 결국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일단 사실은 x가 어떤 c로 가까이 간다 이런 거의 뜻 자체를 잘 알아야 되죠. 항상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x가 c가 아닌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죠. 항상 x는 c가 아니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.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. 즉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x가 c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가는 건 사실은 x는 어떤 c 플러스 h 상황이고 h가 0보다 크면서 h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. 즉 h가 매우 작은 상황. 요렇게 써놓고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맨 처음 배우실 때는. 그 다음에 x가 c 마이너스 0이라는 건 x가 c 마이너스 h라고 본다는 거죠. 여기에서도 h는 양수로 보는 거고 대신 h가 매우 작은 양수라고 보는 거죠. 0에 가까운. 혹은 이제 즉 이렇게 하면 또 극한이잖아요 라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h가 매우 작다라고 생각해도 돼요. 매우 작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. 뭐 h가 이렇게. 근데 사실은 극한으로 가고 있던 건 h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뜻으로 해야 더 맞는 거긴 하죠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서 생각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맨 처음 이해했을 때.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좌극한은 그래서 리미트 x가 c 마이너스 0 f 오브 x라는 거는 x가 0보다 아니 c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그 c 플러스 0 즉 c보다 큰 상태에서 크면서 c에 가까이 가는 상황. 이 두 개가 일치할 때를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x는 c로 가까이 갈 때
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. 그걸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. 좌극한, 우극한이 같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. 즉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.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리미트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떤 알파라는 건 뭐랑 필요한 추구 무조건이냐면 좌극한으로 가도 알파로 가까이 가고 우극한으로 가도 알파로 가까이 가더라랑 동치입니다.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연속 같은 경우에는 x는 c에서 함수 f 정의되어 있고 fc가 리미트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랑 일치하면 f는 c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참고로 사실로서 반드시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는 게 사실 알려져 있죠. 이건 이제 예전에 이 함수의 연속도 그 성질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x는 c에서 f와 g가 연속이면 f 플러스 마이너스 g도 연속이 되고 함수를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수를 곱한 것도 연속이 되고 상수 즉 이렇게 fg가 연속이면 뭐 f 플러스 마이너스 g 뭐 상수배 즉 뭐 알파 f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g 이런 것도 다 연속이 되고 뭐 이런 것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y는 x라는 가장 기초적인 함수, 요 항등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 이용해 가지고 상수배에도 연속이고 x를 또 곱해도 연속이고 즉 f 곱하기 g 뭐 이런 것들도 같은 지점에서 또 연속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확장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. 이런 게 알려지거든요.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. 참고로 요 수업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기초적인 수업은 하나라도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타깃이라고 보시면 돼요. 즉, 전에도 얘기했듯이 짧은 시간에도 얼른 리뷰가 되는 핸드북을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. 따라서 이제 뭐 요거까지 뭐 일일이 다 증명해 주길 바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. 굳이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글쎄요. 아까도 얘기했듯이 y는 x가 연속이어서 그리고 y는 x n승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서 그래서 뭐 상수배 하면 또 실수 전체에서 연속되고 걔네들끼리 더하고 빼면 또 연속 계속 되겠죠. 그러니까 다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죠. 뭐 요런 식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. 즉 xn승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러면은 an xn승 꼴이 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러면은 an xn승 더하기 an-1 xn-1승 더하기 쭉 a1 x 더하기 a0 요런 꼴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다함수의 미적분 관련해서는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얘기를 그래도 팩트 꼭 체크해야 되는 팩트는 체크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 극한 문제에서 좀 요즘에도 한 번씩은 나오지 않나요? 특히나 내신에서는 나오는 걸로 그래도 알고 있는데 이 합성함수를 가지고 극한을 얘기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. 특히나 이 좌극한, 우극한과 관련이 있죠. 뭐냐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. 비어 있고 이거 이렇게 x축, y축, x축, y축이 있는데 한 함수 fx가 이렇게
이렇게 있고 여기는 채우고 이렇게 있고 이게 1이라고 할게요. 그리고 여기 비우고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. 이게 fx라고 보고 그 다음에 gx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. 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. 참고로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어떠한 함수인 거냐면은 지금 요런 데서 불연속인 건 거예요. 이런 데서. 근데 fx는 이제 1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인 경우에는 0값을 갖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으로 가까이 가면은 1을 함수값으로 갖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는 우극한으로는 0을 갖고 좌극한으로는 1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요 지점에서 함수값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gx에서 0에서의 함수값이 0인데 좌극한이 플러스 1이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어렵기 시작하거든요.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갈 때 f of gx 이런 합성 함수값을 물어본다고 합시다. 그러면 얘는 뭐냐면 f 입장에선 결국에는 gx가 뭐로 가까이 가야 되는지 뭐로 가까이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건 거예요. 그러면은 x가 0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간다 했잖아요. 그러면 0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우극한으로 0보다 큰 값에서 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 gx 값이 지금 0 플러스 0이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죠.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건 거예요. 0은 이건 함수값이고 0 플러스 0이라는 건 0 아닌 상태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요. 근데 게다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지금 g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져 있죠. 즉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죠. 마이너스 1로.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0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함수값이 f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곤 있는데 우극한인 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. 좌극한이 아니라 우극한인 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. g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0으로 가까이 오니까 따라서 얘는 0입니다. 이런 식으로 풀 줄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좌극한도 따져볼까요? 0 마이너스 0 f of gx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gx가 뭐로 가까이 가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x가 0 마이너스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가죠. 이렇게. 그래서 1 마이너스 0이 되죠. 그래서 지금 fx 1 마이너스 0이니까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죠. 따라서 1이 됩니다.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, 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특히나 다변수 함수 미분 같은 거를 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체크해야 되는 거, 혹은 뭐 수치 해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엡실론 델타 데피니션이죠. 이게 뭐냐면은 참고로 이거 수능 준비하는 분들은 솔직히 전혀 알 필요 없어요. 전혀 알 필요 없어요. 전혀 알 필요 없어요. 근데 그냥 꺼도 돼요. 아예 여기서 영상 끊어도 돼요. 혹은 뭐 맨 뒤에 제가 넣어드리는 그 요약 부분 보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맨 처음에 나오는 요약 부분 다시 보는 게 나아요. 이거 얘기 듣느니 전혀 안 들어도 돼요. 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때 fx가 알파라는 뜻이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냐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항상 델타가 매번 존재한다는 거예요. 양수 델타가. 근데 어떤 양수냐면 다음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. if x와 a 차이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f of x랑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. 이걸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성립시켜주는 상태를 이 f of x가 알파로 가까이 간다. 이 극한값이 알파다 라고 정의해야 한다는 거죠.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줄 아는 게
모르겠어요.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매번 이렇게 다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가요? 그건 애매한 대답인데, 이 논리, 이 에필론 델타를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. 좀 수치 해석 상황에서도 그럴 때가 많고요. 어떤 극한을 증명해줘야 될 때, 극한의 상황을 증명해줘야 될 때, 항상 극한의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때 다른 어떤 함수값이 무언가의 값으로 가까이 간다.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 극한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결국에 설명을 해야 될 때,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완전히 설명해 주려면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대학생 여러분들은. 고등학생 분들은 아니요. 네, 수능 준비하는 분들은 절대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그거 신경 쓰니 차라리 이제 저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차라리 이걸 요구하세요.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.